오늘은 이연보의 어부단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 작품도 이제 자연과 관련된 연시조에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정은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가로운 정서를 한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해요.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에서 하자의 처지가 어떤지, 또 정서가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고, 또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계로서의 어부가 아닌 어옹으로서의 어부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정서를 갖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중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인간 생활을 얘기하겠죠. 인간 생활을 다 통틀어서 시름, 걱정이 없는 것은 바로 어부의 생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의 생애를 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업 편주에 한자에 주자가 있는 거 보니까 배인데 1엽 하나 나뭇잎이란 말이야. 한 개의 나뭇잎. 그러니까 나뭇잎처럼 작은 배를 만경파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에 띄어두고 인세라고 하는 거는 속세가 되겠죠. 속세를 다 잊었으니 낡아는 줄 알겠느냐. 그만큼 나는 어부의 한정을 즐기고 있다. 하루 종일 일여편주에 만경파에 띄어두고 하루 종일 속세를 잊으니 낡아는 줄 알겠냐 그랬어요. 이게 일수죠. 자, 굽어보니 천심녹시요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를 띄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보니까 굽어보니 그렇죠. 천심녹수이고 밖을 돌아보니 이렇게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첩청산이다. 자, 천심녹수는 배에서 바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긍경이 되고 돌아보아서 만첩청산 멀리를 볼 테니까 원경이겠죠. 그래서 시선이 긍경에서 원경으로 이동이 되죠. 만첩청산이다. 십장 홍진을 그랬어요. 홍진, 우리 홍진이라는 단어 고전에서 많이 나오죠. 바로 속세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속세. 자, 10개에 쌓인 속세의 먼지다 이런 거겠죠. 얼마나 가렸는가. 이 천심녹수와 만첩청산 때문에 십장 홍진이 많이 가려져 있다 이 얘기예요. 강호의 월백하거든 달이 밝거든 더욱 무심하다. 자, 무심하다는 건 더욱 욕심이 없다. 굉장히 지금 유유자적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렇죠? 자, 청아에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에 푸른 버들가지에 고기를 꿰었대요. 굉장히 소박한 거죠. 소박하구나. 소박한 밥상이구나. 음식이구나. 그럼 나올 수 있는 한자성어는 단사표음. 그쵸? 단표 누앙이구나. 간단한 도시락. 그쵸? 누추한 거리. 이런 의미구나. 빼어 노족화총에 노족화총은 갈대꽃과 억새풀이 가득한 곳에 배를 메어두고 두어라. 일반 청의미. 그치? 어느 분이 알겠느냐. 일반 청의미가 이 시의 주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청의미 자연의 참된 의미를
누가 알겠냐. 나니까 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의 참된 의미. 그치? 이걸 내가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산 뒤에, 산의 꼭대기에, 산봉우리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수중, 물에서는, 그죠? 물 위에는 백구는 갈매기가 나네 그랬어요. 아, 얘네 둘은 그러면은 자연물이잖아요. 그쵸? 자연 친화의 대상이 되겠죠. 무심코 다정하니.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고 했었어요. 욕심이 없고 다정한 것은 이 두 개뿐이다. 한운과 뭐다? 백구뿐이다. 아, 그런데 이 두 개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쵸? 밑에 보니까 일생의 씨름을 잇고 너를 쫓으려고 한대요. 이 너도 뭐예요? 한운과 백구죠. 한운과 백구를 쫓아가겠다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배운 개념인 무라 일체의 경지에 다다른 거죠. 얘를 쫓겠다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사연은 자연에 몰입하는 즐거움, 즉 무라일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오수가 약간 특이해요.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걱정 없이 자연에서 자연만을 즐기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수에서 살짝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장안을 돌아보니 그랬어요. 장안은 한양이에요. 한양을 돌아보니 북걸은 대궐이니까 임금님 계신 곳이죠. 임금님 계신 곳이 천리로다. 천리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거릴 수도 있고 실제 거릴 수도 있고. 어주에 누워 있는들. 어주는 지금 화자의 상황이죠. 화자가 배 위에 누워 있잖아요. 아까도 일엽편주라고 했으니까 가어옹생활 하는 거니까.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잊은 적이 없대요. 누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렇죠. 임금님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 1에서 4수까지 보면 자연에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오수를 보니까 완벽하게 빠져 있는 건 아니죠. 임금님 생각을 하잖아요. 자, 두어라, 냅둬라. 내 시름이 아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 부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제세연이 없으랴 그랬어요. 자, 제세연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세자 구제할 인재라는 뜻이에요. 두어라, 내가 내 걱정할 게 아니자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느냐 있단 얘기예요. 그 세상을 구할 인재는 나는 아니고 분명 다른 이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걱정은 되긴 되는데 뭐 이미 자연에 나와서 응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인재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연 속에 있기는 하나 완전히 나라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국, 충, 정, 그지? 의 정서가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부단과 연시조 잘 봐두시고 특히 오수에서 원래 말하던 내용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오수를 유념해서 봐두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